예,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사진을 가져와고 백업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원래는 먼저 포토샵, 라이트룸 이런 강의도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는 강의가 맞지만 그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사진 백업이겠죠.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사진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죠. 저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지만 좀 프로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바로바로 전송 촬영을 해서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풍경 사진가들은 대부분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리 카드 저장은 먼저 CF 카드하고 SD 카드로 나눠지죠. 자, 이 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CF 카드는 일단은 비싸요. 조금 SD 카드에 비해서. 그 대신에 대부분 성능이 SD 카드보다 좋습니다. 속도가 약간 더 빠르고요. 근데 지금도 SD 카드도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좋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SD 카드는 일단 가격이 살짝 저렴하고요. 성능이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 SD 카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게 샌디스크랑 트레샌드 두 가지예요. 자, 저는 샌디스크를 주로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트레샌드도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트레샌드도 좀 속으로 뻥 난다고 하죠. 예, 고장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더 샌디스크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샌디스크를 주로 씁니다. 트레샌드가 약간 좀 샌디의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예, 자, 샌디스크를 저는 쓰고요. 저는 주로 60 울트라 64기가를 써요. 자, 이거는 좀 사람 쓰는 분마다 좀 용도가 살짝 다른데 저는 샌디스크 울트라 64기가를 쓰고요. 쓴 이유는 저는 연산은 보통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산은 그렇다고 연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은 보통 정도 속도에 영상 촬영은 FHD로 좀 짧게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가격대 성능비가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서 샌디스크 울트라 64기가를 사용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죠. 가격대도 괜찮고 64기가에 아주 쓸만해요. 옛날에는 정말 16기가 나왔을 때도 전 깜짝 놀랐어요. 용량이 너무 커서. 근데 지금은 뭐 3천만, 4천만 화소 시대니까 60만 화소, 64기가도 금방 쓰는 것 같아요. 64기가를 전 두 개 써서 듀얼로 쓰고 있어요. 자, 익스트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요. 울트라보다. 그지만 자, 보시면은 여기 프로 있죠?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좀 더 그래서 60 울트라보다 좀 지속적인 연사 가능하고 4K 동영상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비싸죠. 그래서 연사 촬영하시는 분은 주로 좀 프로를 쓰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정말 더 좋은 카드를 쓰고 싶으시면 CF 카드로 가셔야죠. 예, 여기로 가셔갖고 또 이 중에서도 익스트림 프로 쓰셔야 되고 그런 식이죠. 자, 이 정도면은 메모리 카드에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로 저는 근데 SD 카드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노트북에 요즘 SD 카드가 바로 들어가죠. 바로 꼽히죠. 사이드 같은 부분에 요즘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 부분? SD 카드 꼽히는 부분이 노트북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갖고 참 사용하기 좋아요. CF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기가 있어야 되죠. 리더기를 꼽아서 3.0인치 USB 그런 걸로 리더기를 꼽아서 쓰니까 저는 SD 카드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집에 이 메모리 카드로 저장을 했으면은 하드디스크로 저장을 해야겠죠. 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하드디스크는 자, 일단 종류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드디스크를 만약 구매하실 때 2.5인치하고 3.5인치하고 SSD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SSD는 이거는 주로 운영체제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비싸고 속도는 가장 빠르고 또 사이즈도 가장 작죠. 대부분 이건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SSD가 운영체제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적을게요. 용량이 적음. 그래서 용량이 적으면 뭐가 안 좋죠? 당연히 사진 저장 백업에는 분리, 사진과 저장의 백업에는 SSD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SSD는 주로 우리가 어디다 쓰면 좋죠? 방위, 포토샵, 운영체제 이런 데다가 쓰면은 제격이죠. SSD가 포토샵으로 SSD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빨라요. 그냥 이런 3.5인치보다 데스크탑에 일단 들어가는 하드는 SSD랑 3.5인치죠. 그리고 2.5인치는 주로 외부 우리가 외장 하드로 쓰는 거 있죠. 작은 거 그런 건 거의 다 2.5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인치는 당연히 가볍죠. 3.5인치에 비해서. 그래서 2.5인치도 그냥 노트북 플러스 이거 2.5인치 하나 이런 식으로 외부 작업용으로 저는 써요. 자, 3.5인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3.5인치 하드죠. 사실. 아이고 이렇게 됐어. 자, 헷갈리시니까 밖으로 뺄게요. 너무 말이 빠른가? 자, 3.5인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드죠. 원래 이게. 근데 가장 크고 무겁고 이 데스크탑 인용이죠. 그 다음에 저는 저장용으로는 가장 추천드려요. 3.5인치를. 왜냐하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성능이라고 해봤자 저는 저장용으로 쓰니까 백업, 사진의 백업 저장용으로 쓰죠. 가격 대비 가장 저렴해요. 3.5인치가. 그래서 저는 3.5인치를 주 백업용으로 씁니다.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SSD 하드에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요. 자, 이제 좀 하드에 대한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자, 일단 하드 메이커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게이트, 레토, 웨스턴, MG텍 이런 게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좀 메이커죠. 근데 저는 다 써봤는데 좀 뭐랄까 삼성이 시게이트 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뻑이 난 적 한 번 있어요. 그래갖고 시게이트가 아니라 좀 헬게이트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레토 이 하드도 뻑이 난 적이 있어요. 싼 맛에 샀다가 뻑이 났고. 그리고 MG텍이 저는 MG텍 되게 많이 사봤거든요. 싼 맛에 국산 하드인데 정말 뻑 많이 났어요. 한 세 번인가 SSD로 하드로 또 MG텍을 사봤는데 뻑이 나서 보내고 와서 또 뻑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MG텍을 상당히 비추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웨스턴 디지털 캐비어 블루, 캐비어 그린, 블루, 블랙, 퍼플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장용 그린은 없어졌어요. 단종됐고요. 블루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랙은 속도가 가장 빠르긴 한데 속도가 아무리 빨라봤자 SSD에 비할 게 안되죠. 그래서 캐비어 블루를 가장 전 사용하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용자분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MG텍이 가장 안 좋았고 웨스턴 디지털이 가장 좋았고 트랜센드 하드도 나왔는데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일 안정적이고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는 저는 이 하드를 쓰고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 용량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3테라도 제가 써봤고 2테라도 써봤어요. 자, 근데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건 2테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뭐랄까 좀 용도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풍경사진가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용량을 많이 안 써요. 풍경사진가 분은 2테라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인물사진가는 촬영을 되게 많이 하죠. 한번 나오면 무조건 인물 한 명에 100장 이상은 무조건 찍죠.
그리고 좀 많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많으면은 1000장도 넘게 찍죠. 한 번 촬영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훨씬 더 풍경 사진가보다 인물 사진가가 촬영을 많이 하겠죠. 자, 인물 사진가 같은 경우에는 자, 화소에 따라 또 이것도 좀 다른데 저는 그래도 한 2000만 화소로 촬영을 하시면은 한 2테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3000만 화소 이상, 만약에 4000만 화소, 3000만 화소면 이상을 쓰시면 3테라 이상을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또 감이 잡히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뭐 메모리 카드랑 하드디스크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정말 많이 포스팅을 했어요. 자, 제 블로그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여기다가 백업만 치면 제가 이렇게 백업에 대해 많이 써놨어요. 자, 이거랑 이거 뭐 백업에 대해 많이 써놨죠.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장 뭐랄까, 가격대 성능비가 저렴한 거, 그건 도킹 시스템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이 많으시면 뭐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시면 자, 알려드릴게요. 도킹 스테이션, 만약에 만약에 아닙니다. 자, 이걸로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데스크탑을 쓰셔도 괜찮아요. 이 방법은. 자, 이런 거 있죠. 투베이. 자, 투베이, 이런 거 투베이. 그리고 중요한 건 USB 3.0이어야 돼요. 나중에는 뭐 USB-C로 바뀌겠지만 지금은 3.0이 대세니까 3.0 보이시죠? 투베이의 3.0. 자, 왜 투베이냐? 무조건 2번 백업해야 돼요. 사진은. 자, 사진의 2차 백업 무조건 2번. 그래서 투베이로 여기다 꼽고 여기다 꼽고 2테라를 똑같은 걸 2개 꼽아요. 그래서 2번 복제. 아시겠죠? 2테라 뭐 3테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자, 먼저 근데 제가 사진을 찍고 오셨는데, 1차는 그냥 카드디스크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 하드디스크는 SSD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즘에 그 운영체제가 있는 1차 하드는 SSD죠. 그리고 2차를 외장하드에다 하시는 분이 있죠. 1차 하드에 넣고 또 한 번 더 2차 하든가, 아니면은 1차에 하드 넣었다가 이걸 갖다가 2차 외장하드에다가 복제를 하던가, 그래서 1차를 비우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괜찮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도킹 시스템으로 그냥 2번 복제하는 거예요. 자, 1차 하드디스크, 자, 1차 무슨 말이냐면, 하드를 만약에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도킹 시스템으로 여기로 이 하드 2개에다가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네, 만약에 2테라 2개 이렇게 넣었겠죠. 그러면 2테라 2개에다가 하나 넣는 거예요. 사진을. 그리고 자, SSD 하드는 만약에 본 SSD 하드의 경우에 똑같아요. 자기가 SSD 하드를 주로 쓴다, 운영체제와 포토샵이 여기 있다, 그러면 도킹 시스템으로 또 여기다가 이 2개를 넣고. 자, 만약에 금전적인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 하드디스크 금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은 자, 이런 거 있죠. 나스 하드가 제일 진짜, 원래는 진짜 돈이 많으시면 나스 하드를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저장만 생각할 때는 나스 하드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장만 생각하면, 자, 돈이 많으신 분은 이거 사시면 돼요. 자, 자, 하드디스크를 보시면 미러링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 하드디스크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네 개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자, 이런 거는 바로 백업이 되죠. 여기서 두 개 넣고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 하드라서 외부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이게 가장 금전적인 면에서 좀 비싸지만 이런 식으로 백업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가장 취미로 쓰시고 가장 괜찮은,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법은, 저도 쓰고 있고 도킹 시스템으로 두 개로 두 번 백업하는 거, 이거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이렇게 두 번 백업하느냐, 똑같은 거를. 자, 하드는 절대 완벽한 물품이 아니에요. 자, 제가 또 쓸게요. 제가 블로그에 수도 없이 썼지만, 하드는 불완전한 저장 장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고장, 언제든지 갑자기 고장. 만약에 돈이 6테라짜리 하나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6테라짜리에 4년간 하드를 사진을 4년간 찍은 거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수리 복구 비용이 1테라에, 저도 복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1테라 2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더 비싼 데도 있고요. 근데 2테라짜리 하드 하나 3.5인치 제가 쓰는 게 8만원이에요. 8만원. 제가 아까 구매 추천드린 거 있죠. 요게 8만원대예요. 근데 복구 비용이 20만원 넘어요. 2테라면은 못해도 30만원 되겠죠? 20에서 30? 싸도 20? 배꼽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두 번 백업.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겠지만 천재지변, 하드 파손, 갑자기 하드를 떨어뜨리다던가 잃어버린다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집이 무너지는 일은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하드는 언제든지, 실제로도 좀 하드 고장이 나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잃어버리신 보다 하드 파손이 가장 많죠. 아니, 고장이 나는 분이 가장 많으시고. 그래서 무조건 하드는 두 번 복제, 아시겠죠? 1차, 그래서 제가 도킹을 이용해서 두 번 복제하던가, 아니면은 외장 하드 두 개 사서 다 외장 하드 두 번 다 이렇게 복제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두 번 복제가 끝난 후에 메모리 카드를 지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메모리 카드는 이거 습관으로 들이시면 정말 좋아요. 메모리 카드는 두 번의 백업 후에 삭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하드는 진짜, 제가 또 설명해 드린 게, 갑자기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 갔다 와갖고 찍은 거를 갖다가 한 하드에만 복제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드를 사야지 하고 잠깐 미루고 있다가 그 사이에 고장 났어요. 하와이 또 갈 순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의 중요성은 돈으로 못 사요. 자기가 찍은 사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2차 백업을 하는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이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그 노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죠, 그렇게 하는 건. 그리고 또 추억이죠. 만약에 추억으로 찍은, 추억이 삭제되는 이런 안 좋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DSLR 말고 그냥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애기를, 자기 딸을 한 3년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만. 근데 그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아무데도 백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이 잊어버리던가, 핸드폰을 그래 택시에 놓고 나 잊어먹었어요. 그럼 그 3년간 찍은 사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백업을 안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백업을 해도 핸드폰하고 하드디스크 했으면 2번 백업이 된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에 있던 걸 하드에 옮기고 끝났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럼 하드에는 있겠지만 그 하드가 고장나면 끝이죠 또. 자, 이해하셨나요? 하드는 무조건, 사진은 무조건 두 군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요약은. 그래서 여기 사진은 2차 빼고 무조건 적을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을 하드에다가 저장했는데 그 핸드폰을 뭐 바꾸거나 팔았어요. 그럼 하드에 한 번 있겠죠. 그럼 그 하드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년간 찍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드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백업 해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드 둘 중 하나가 고장나도 다시 백업하면 되죠. 자, 이제 좀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수많은 포토그래퍼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대로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자기 하드는 천하무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많으신 거죠. 계시는 분 것도 아니고. 자,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추억인 경우가 정말 심각해요. 만약에 상업사진인 경우에는 뭐 찍고 나서 그게 돈으로 환원됐으면 상관이 그렇게 없지만 이 추억이 삭제되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취미사진가 분도 무조건 취미사진가 분이 더 2차 백업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미사진가시면. 자, 오늘 백업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감이 잡히셨을까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파일로 빼서 다시 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오셔갖고 이 전부 다 이 글을 써있는 글을 퍼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필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노트 필기. 그래갖고 지금 원래는 바로 뭐 라이트룸이나 브릿지나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이게 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본이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뭐 제가 이것저것 뭐 메모리 카드 종류, 하드 종류, 뭐 좋은 건 뭐고 제가 쓰는 건 뭐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꼭 제가 샀던 걸로 똑같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자기 취향도 있고 뭐 어느 게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안 사셔도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이거는 진짜 확실히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두 군데 백업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자, 저는 그리고 사진 소스들을 좀 강의할 소스들을 좀 많이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좀 제가 찍은 사진들은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손쉽게 보정한 풍경이나 자기가 찍으신 풍경이나 인물 사진을 로우 파일로, 되도록이면 로우 파일이 좋죠. 로우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강좌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뭐 친구 맺으면 좋고. 자,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